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역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학년 담임교사 서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직 경력 거의 내내 5학년, 6학년 담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되게 멋진 수업 사례 되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엄청 딱 보면 뭔가 체계가 잡혀 있고 어떤 수업인지 눈에 그려지고 이런 수업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보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밑에 생존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제 딱 3학년 첫 이제 디지털 수업을 할 때 제가 생존의 욕구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제 제가 매일 이제 교단 일기를 이제 임용이 되고 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요. 제가 3월 12일에 제 일기의 일부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오늘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할 거야. 일단 거기서 디지털이 뭐예요? 기기가 뭐예요? 라는 일단 질문부터 이제 펼쳐지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노트북이 이제 10살 친구들한테 무게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노트북을 막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제 심장도 같이 떨어질 것 같고. 네, 제가 생존의 욕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켰어요. 키는데 한 1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키는데 10분 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또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로그인이 뭐지? 그리고 @, 저희 이메일 칠 때 @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3학년 때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3월이니까 애들이 아직까지 C까지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아이디가 E니까 에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선행학습으로 알파벳을 배워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의 공교육 과정에서는 실제로 알파벳 E를 못 찾아서 못 치는 친구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첫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났는데 제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등 뒤에 땀이 가득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얻은 깨달음이 사실 이걸 당연히 뭔가 할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 어른의 시각에서 보게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 잘못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더불어서 할 거면 그냥 하나를 제대로 연습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 이제 아이들 제가 이 장면이 뭐냐면 한 명 한 명씩 이제 알파벳을 어떻게 치는지, 대문자는 어떻게 바꾸는지, 알파벳에서 이메일 @은 어떻게 쓰는지 이제 시프트를 눌러서 두 손가락으로 하는데 3주가 걸려서 19명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이제 아이들 알파벳도 칠 줄 알고 이메일 로그인도 할 줄 아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더니 그럼 도구 선정을 되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올인원 툴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것만 죽도록 한번 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선도학교로 웨일북을 보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웨일북에 들어가면 이제 웨일스페이스 전용으로 아이들 계정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서비스들은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필요한 도구를 따로 찾지 말고 웨일스페이스 생태계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 웨일 클래스 오른쪽 상단에 팀보드라는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발표해 주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그 이제 팀보드가 주는 그 빈 페이지의 여백이 교사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이제 제 수업을 제가 예전 거를 고찰을 해보면 정말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누가 봐도 뭔가 체계가 있고 누가 봐도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다면 3학년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뭔가 여백이 많은, 뭔가 많이 시키지 않아도 뭔가 너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팀보드를 쓰다 보니 생각보다 활용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네? 그러면
내가 딱히 뭔가를 엄청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맨손 수업처럼 활용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전 과정 중에서 오늘의 이제 NWE 주제인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마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 함은 학습의 전 과정, 수업 전, 중, 후를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의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학생 상호 평가, 학생들도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가에 따른 학생 정보는 이제 저희가 만능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수업 과정뿐만 아니라 수업 후에도 이제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어떻게 좀 실현을 시켰는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업 전, 중, 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조금 하면서 이제 탐구 질문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정말 사소한 문제였는데요. 포스트잇으로 이제 칠판에 이렇게 아이들 질문을 이렇게 붙였더니 안 보여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고, 두 번째는 저희 반에 사실 휠체어를 타는 이제 통합학급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매번 휠체어에 올라타서 자기가 직접 붙이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힘들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도중 팀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게 동영상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각각의 제가 지금 설정해 둔 건 수업 시간 10분 전에 그냥 동물의 생활 딱 하나, 그냥 단원명,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만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제가 별도로 준비할 것도 없이 자기가 이 단원에서 궁금한 탐구 질문들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면서 수업 전에 아이들 배경 지식도 확인하면서 평가라는 게 학습 중, 학습 후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전에 학생의 선지식과 배경 지식을 평가해서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내 수업의 교사가 좀 어떻게 완료하는 것도 과정 중심 평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에도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수업 중에는 이제 아마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는 활동에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한 명씩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눗셈 단원에 등분제랑 포함제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개를 4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12개를 4개씩 나누어 주는 것도 나눗셈에서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좀 어떻게 조작적으로 이해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또 이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프레이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뜻, 특징, 얘가 아닌 것 등등 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자기 번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으면 제가 직접 몇 번 가서 너 지금 잘하고 있네? 아니면 너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학습 중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후에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 발표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산출물을 모으고 이걸 좀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포스트잇으로 설명도 붙이고, 또 이제 제가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점 중에 하나가 학급에는 느린 학습자도 있지만 빠른 학습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빠른 학습자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피드백도 같이 주고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점은 고쳐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봤고요. 이제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이제 별도로 준비한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장면 하나를 캡처해서 이렇게 띡 넣어뒀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 마우스가 일정하게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배속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찾아보세요, 아파트를 찾아보세요 할 때 이게 교과서에서 손으로 짚는 걸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도연아 너 지금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드백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저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업 도구로 이런 뽑기 아니면 타이머 이런 것들도 계속 활용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상호평가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포스트잇 붙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친구의 발표에서 무엇을 배웠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활용해서 상호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모지 키친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서 자기의 오늘의 상황과 감정을 합쳐서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든 다음에 나의 이제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정말 조마조마했겠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너처럼 속상했던 적 있어.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평가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꼭 피드백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았다 느꼈던 점의 하나가 이제 평가라는 게 저는 과정중심 평가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교사여서 그런지 19명의 아이들을 모두 케어하면서 즉각적으로 평가까지 한다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이런 활동 기록을 PDF 형태로 저장해서 제가 나중에 평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의 학습 장면은 포착을 하되 내가 평가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어서 팀보드의 여러 기능들을 요모조모 활용하면서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를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팀보드를 활용한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 이 4가지 기준을 저는 팀보드 하나만으로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많이 되게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반 친구들을 자체 모자이크를 해서 그럼 넌 팀보드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저희 요즘에 UX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용자의 학습 경험이 좀 어땠을지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말투와 사용하는 어휘를 들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보여서 좋아요. 팀보드 덕분에 친구들이랑 소통함을 많이 했다. 실제 칠판처럼 나와서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감감을 누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기능 등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름이 입력된다. 팀보드는 선생님과 애들이 즐겁게 활동해 수업을 더 실감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팀보드가 좋습니다. 자기 이름이 보여 누구인지 확실히 볼 수 있어 더 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팀보드를 온라인으로 모둠끼리 해서 혼자서 조금씩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다. 그쵸.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이거 찍으면서 아이들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가셔서 발표하신다는데 저희 불편했던 것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보내준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메타버스처럼 사람을 꾸미고 움직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보드에 녹음이 있으면 좋겠다. 팀보드에도 글을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녹음을 하면 시간이 안 걸리고 앞니가 빠져서 지금 교회에서 녹음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팀보드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사용 기록도 나왔으면 좋겠고 마인드맵처럼 구조를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 에이스입니다. 틀리는 배경이 있으면 좋겠다. 녹음 및 카메라 기능이 나오면 좋겠다. 이모티콘이 더 많이 나와지면 좋겠다. 녹음이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진짜 사용자 경험을 웨일팀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꼭 반영해주시면 저희 반 친구들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제 연구 활동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